되시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 세 식구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우리 딸이랑 손주들까지 들어가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짐 챙겨서 왔어요. 사부인도 갓난애기 보면 하루하루 적적하지 않고 애 보는 재미에 바깥사도 놀아가신 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우리 아들 데려다가 호강 받으니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랑 친정엄마는 서로 눈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말도 잘 나오지 않았고 곧이어 시어머니가 어디론가 전화하더니 올라와 라는 세 글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벨소리가 났고 시어머니가 본인이 버선발로 뛰쳐나가 현관에서 문을 바로 열더라고요. 앞에는 시누이가 애 셋을 데리고 서 있었고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우리 집에 그냥 들어왔어요. 애 하나는 손잡고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앞으로 안고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한테 기괴하다는 말이 맞지는 않겠지만 뭔가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문 밖에는 커다란 짐가방이 5개나 있었고 시누이는 들어오면서 남편 보고 짐 좀 옮겨줘. 집에 가져올 게 더 있는데 엄마 차에 다 안 들어가더라. 애들도 있어서 짐 다 못 챙겨왔어. 다음에 가져올 땐 너도 도와줘.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남편도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시누이 짐가방을 집으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남편 하는 행동을 보니 짐 옮겨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전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 남편까지 셋이서 아주 작당모의를 하고 친정에 합가하라고 등 떠밀었구나 싶더라고요. 어쩐지 장모님 모시는 걸 그렇게 흔쾌히 승낙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제가 남편을 너무 믿었던 거죠. 저는 이 사람이 일을 꾸민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만 했으니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 싶어 치가 떨렸어요. 자기 새끼들 사돈한테 떠밀어버리는 시어머니나 미리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 말 없이 뒤통수 친 남편놈이나 그걸 또 애 데리고 들어오는 시누이나 전부 다 똑같은 종자였어요.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파렴치할까 싶은 게 뒷골이 당기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무슨 경우예요? 엄마 모시고 사는 거랑 시누이가 우리 집에 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장 안 나가요? 어디 우리 집에 발을 들여요. 어머님, 어떻게 합가하라고 해놓고 딸이며 손주들까지 싹 다 사돈한테 맡길 생각을 하세요? 형님도 그렇지. 어머님이 들어가란다고 사돈댁에 떡하니 애들 데리고 짐가방까지 들고 오세요? 다들 제정신이에요? 당신도 그래. 어쩜 이런 큰일은 남일 보듯 하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어? 이런 집구석이랑 엮인 내가 잘못이다. 라고 소리를 콱 질러버렸어요. 제가 당장 안 나가냐고 거품 물고 소리 지르면서 집을 뒤엎으니까 우리 애는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무서워서 울고 시조카들도 하나둘 울기 시작하고 아주 그냥 아비규환이었어요. 애들 봐서라도 참았어야 했지만 솔직히 그 상황에서는 부처님도 못 참았을걸요.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어디 어른한테 소리를 질러.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큰 소리야.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게 말이 돼?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아나무인이구만. 라며 도끼 눈에 뜨고 버럭버럭 하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자기 가족보다 시댁부터 챙기는 건지 그리고 친정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모르는 척하면서 시누이가 집에 들어오는 걸 방관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충격을 받으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계셨어요. 저는 계속 시댁 식구들이 요지부동이라 경찰 불러서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당장 안 나가요? 전부 나가세요.
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애들이 울든 말든 일단 시어머니며 시누이며 다 쫓아내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신고한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일단 나는 나가겠지만 우리 아들이 처가살이하며 고생하는 만큼 우리 딸하고 손주들도 잘 챙겨줘야 될 거야. 그러라고 내가 합가를 한 건데 이제 와서 너랑 안 싸돈만 편하려고 해? 합가할 때 이 정도는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사부인, 제 말이 틀려요? 아까부터 왜 말씀이 없으세요? 남의 집 귀한 자식 처가살이 시키고 본인 혼자 편하려고 하셨어요? 라며 선 넘는 발언을 계속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짜증이 나서 시누이한테 애들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시누이는 제 말을 듣더니 나 이제 갈 데 없어. 엄마가 여기서 살라고 했는데 빈방도 많다며 애들 셋 데리고 가도 살기 좋을 거라고 했단 말이야. 나 갈 데 없으니까 올케가 알아서 해. 라며 방바닥에 그냥 앉아버리더라고요. 이건 정말 직접 두 눈으로 봐야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황금 같은 주말에 쉬어도 모자랄 판에 시댁 식구들하고 대판 싸우고 있으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정말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가 경찰에 전화하니까 시어머니부터 시누이, 남편 모두 놀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 자신들은 잘못 없다는 태도였고 경찰이 와도 요지부동이었어요. 저는 경찰한테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갔다며 쫓아내달라고 했어요. 경찰이 출동하자 시어머니며 시누이는 할 수 없이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시누이는 애 셋을 데리고 짐가방을 주섬주섬 챙기며 나가는데 그 꼴이 얼마나 밉상스럽던지 몰라요. 그 와중에 남편은 어차피 여기 살 텐데 뭐하러 짐까지 가지고 가? 그냥 놔두고 가지. 라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어요. 나는 남의 집에 왜 짐을 놔두냐며 직접 현관문 밖으로 짐가방을 던져버렸죠.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너는 내 귀한 아들 데려다 고생시키면서 우리를 쫓아내? 두고 봐라. 우리 아들 처가살이 시킨 대가로 내 딸이랑 손주들까지 다 책임져야 할 거야. 라며 악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시댁 식구들을 내쫓고 나니 그제서야 친정엄마가 제대로 눈에 들어왔어요.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친정엄마를 진정시키고 애 데리고 며칠만 친구 집에 가 계시라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대충 몇 가지 집만 챙기고 저도 잘 아는 친구분 집에 애랑 같이 얼른 가시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 보내고 남편이랑 단판을 지으려고 했어요. 남편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물으니 남편은 저한테 엄마 말대로 내가 장모 모시고 사는데 우리 누나 식구들 힘드니까 장모님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엄마 말 듣고 합가한 거야. 솔직히 내가 장모랑 같이 살면서 눈치가 안 보이겠어? 그래도 우리 애도 봐주고 누나네 식구들도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 들어온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니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본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남편한테 왜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했냐고 따졌고 남편은 역시 뻔뻔한 태도로 너 편하게 해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줄 알았지. 너는 내가 처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댁 생각은 안 하는 거 보니 진짜 실망이다. 며느리라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하는 건데 내가 왜 너 같은 거랑 결혼했나 모르겠다. 라며 막말을 했어요. 저는 시누이 식구들을 절대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일 거라 엄포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내가 애들 아빠고 이 집 사위잖아. 근데 우리 누나가 여길 왜 못 들어와?
어차피 방도 남는데 뭐. 누나 지금 오갈 데도 없고 돈도 못 벌어서 힘든데 불우이웃 돕는다 생각하고 좀 챙겨줘라. 라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하길래 저는 급히 연차 쓰고 시어머니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다시 집에 와서 집 좀 잘 지켜달라고 했죠. 친정엄마가 애 데리고 오자마자 얼른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꿨어요. 시댁에 가서 얘기 좀 하자니까 시어머니가 선뜻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웬 낯선 남자가 있는 거예요. 신우이랑 애들은 어디 갔는지 안 보였지만 별로 물어보고 싶진 않았네요. 시어머니한테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고 하니 나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지 시어머니는 도리어 저한테 당당하게 너 시아버지 될 뿐인데 얼른 인사 안 해? 돌아가신 그 무뚝뚝한 양반이랑 다르게 이 사람은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 우리는 정말 운명처럼 만났거든. 내가 택시 타고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고 하니 이 사람이 그때 나한테 좋은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해주면서 이곳저곳 경치 좋은 곳을 구경시켜주는 거야. 어느 택시기사가 이렇게 해주니? 그러면서 택시비까지 안 받는 거 있지. 그때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따로 연락처를 받았는데 둘이 택시 타고 놀러 다니면서 정이 들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한다. 나보다 5살이나 어린 사람인데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몰라. 이 사람도 이혼하고 애들은 전처가 맡겼고 애들도 벌써 다 커서 나랑 둘이 오붓하게 살려고 라며 묻지도 않은 말을 술술하더라고요. 늙어서 재혼하지 말란 법도 없고 여자는 늙어도 여자라고 하지만 차라리 본인이 살 집을 따로 구하던가 자기가 딸을 내쫓아가면서 남자 타령하는 모습이 정말 천박스러웠어요. 그 남자도 그렇지 그 정도 나이면 집 한 채 새로 구할 돈도 없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암만 그래도 어떻게 남자 만난다고 딸하고 손주들을 사돈네로 보낼 생각을 하세요. 라며 소리를 꽥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너는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시아버지 될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질러? 그럼 우리 둘이 사는데 딸내미랑 손주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되겠냐? 나도 신혼생활은 즐겨야지. 이제 좀 웃으며 살 것 같은데 왜 네가 자꾸 나서서 초를 쳐? 라며 당당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마어마한 논리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반응하는 대로 일부러 그 재혼 상대며 이웃들이 다 들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재혼하고 신혼 즐길 권리는 있죠. 근데 딸이랑 손주를 쫓아내고 심지어 사돈네에 가서 얹혀 살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본인 편하자고 남을 힘들게 해요. 어떻게 재혼한다고 딸 버리고 손주를 버려요? 그 내 식구를 사돈이랑 며느리한테 떠맡기는 건 대체 어느 나라 법이에요? 라며 계속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 사는 아파트는 연세 든 분이 많아서 제가 간 시간대에 집에 계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걸 노리고 일부러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찾아가 시어머니 상황을 얘기해줬어요. 저는 이런데도 신우의 식구들을 받아줘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에는 놀라더니만 그럴만하다고 자기 엄마가 불쌍하다면서 갑자기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엄마가 결혼 전에 아이를 임신해서 신혼도 못 즐기고 평생 고생만 하셨거든. 이제라도 행복하셔야지. 라면서 눈시울까지 붉히며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저만 보면 왜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지 저는 남편한테 지금 내 상황은 안 보여? 불쌍한 걸로 치면 내가 더 불쌍하지. 나는 신우 애들까지 떠맡게 됐는데
라며 쏘아붙였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어머님이 재혼을 하든 신혼을 즐기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시누이랑 시조카들은 절대 우리 집에 못 들어보낸다. 그것만 지켜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인간이 갑자기 우리 전세금 뺀 돈을 시누이한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묶어놓을 돈인데 누나 안 받아주면 누나가 지낼 곳을 마련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친정에 완전히 눌러앉을 생각이구나 싶어 반대했어요. 나중에는 또 집을 얻어서 나가야 할 수도 있고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그 자리에서 덜컥 계좌이체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세금 4억 중에 절반은 신우한테 주고 그 나머지 절반은 시어머니한테 보내버렸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남편은 내가 가장으로 여태 우리 식구 먹여 살렸는데 그 돈은 내가 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누나 지금 돈도 없고 일자리 구할 능력도 안 되는데 살 곳이라도 제대로 마련해줘야지. 그리고 엄마 재혼하는데 식은 제대로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돈은 이런 데 쓰는 거야. 넌 왜 며느리 도리할 생각은 안 해? 내가 장모 모시고 살면 너도 시댁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나 누나 좀 제발 잘 챙겨주라. 라며 효도까지 강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시어머니가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집을 자기가 받기로 했다며 내가 너보다 돈을 더 잘 벌지 않냐. 앞으로 그 집까지 생기면 세놓고 우리 세 식구 편하게 살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어요. 앞으로 본인 앞으로 재산이 많아질 텐데 너 신우랑 시조카들 잘 봐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너는 일하니까 놀고 먹는 장모가 애 좀 봐주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 애도 봐줘야 되는데 조카까지 덤으로 봐주면 장모도 좋은 일하고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집 받으면 그때 편하게 모시면 되잖아. 라며 자꾸 속을 긁는 말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앞뒤 안 받는 말을 어쩜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하는지 어디 학원 가서 배워오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남편 하는 행동을 보고 뒤에서 돈 받기로 하고 우리 엄마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선언했어요. 너 앞으로 내 남편 아니고 우리 엄마 사위 아니야. 너나 신우나 아무도 우리 집에 발 못 들일 줄 알아? 그리고 앞으로 돈이 많아질 거라고? 너 진짜 시어머니가 너한테 집 넘겨줄 것 같아? 그 잘난 재혼남한테 넘겨줄걸. 꿈 깨셔. 그리고 내가 너보다 연봉이 더 많은데 네가 재산이 많아져봤자 얼마나 많아지겠니? 지금 도어락 바꿔놨고 엄마가 집 잘 지키고 계시니까 알아서 잘 때 찾아봐.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가 잘못이다. 라고 쏘아대고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랑 상의하고 갖고 있는 증거 탈탈 털어서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했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이미 남편 짐도 박스에 담아서 문 밖에 내놓은 상태였죠. 도어락 비밀번호로 바꿨는데 무슨 수로 들어오겠어요. 자꾸 문 두드리니 이웃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깨갱하고 박스 주섬주섬 챙겨서 내려가는데 그 꼴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던지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는 남편이 그렇게 듬직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웬 볼품없는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잘못한 게 너무 확실해서 변호사가 수월하게 이길 거라 했는데 정말 소송도 금방 끝났어요. 양육권이나 친권이나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전세금도 절반 찾아올 수 있었죠. 재산도 절반씩 나눠 가진 데다가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받아서 그나마 우라통 터지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 돈으로 제 세월을 보상받을 수는 없고 최근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었던 시간을 다 보상받긴 어려웠죠. 그래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건 다 받았으니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어요. 남편이랑은 이혼 후에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간의 정이 있으니까 필요한 연락은 직접 했거든요. 근데 자꾸 다시 합치자
나 너무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는 술 먹고 하소연까지 하길래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라고 통보하고 싹 다 차단해버렸죠. 그러다 하루는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안 받으려다가 그래도 뭔 일인가 싶어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솔직히 근황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이가 갑자기 저한테 남편이랑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 특유의 뻔뻔하고 자기 할 말부터 하는 스타일은 여전했어요. 저는 무슨 소리냐, 우리 이혼한 지 꽤 된 거 모르냐, 지금 전 남편 번호까지 다 차단했는데 내가 왜 다시 합치냐고 어이없어서 한마디 했어요. 저는 전화를 그대로 끊으려고 했는데 신우이가 구구절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소리를 지른 뒤에 재혼 예정이었던 그 남자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하더니 결국 그대로 관계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이혼 소송하면서 오갈 데 없지. 신우이 식구들도 당장 갈 데가 없고 집 구하기에는 돈도 부족해서 시어머니 집에 6명이 다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저한테 우리 애들은 맨날 울고불고 난리지. 동생은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지. 생활비도 안 주니까 나랑 엄마랑 어떻게 하겠어. 동생은 대려 엄마 때문에 이혼당하고 돈도 뺏겼다면서 생활비는 바라지도 말라고 하더라고. 나는 애 셋이나 줄줄이나 몸도 안 좋아 일도 못하지. 그러니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급하게 일 닥치는 대로 해서 겨우 생활하고 있고 우리 6명 살기에는 집이 많이 좁으니까 동생이라도 좀 나갔으면 해서 올케랑 다시 합쳤으면 하거든. 다시 생각할 수 없을까? 라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더 들을 가치도 없어서 앞으로 번호 다 차단할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애들은 무슨 죄냐? 애들 잘 크게 좀 잘해주라고 한마디 하고는 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겪은 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예요. 친정에 합가하기로 하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애초에 남편을 왜 만났나 싶지만 저런 집구석이랑 왜 엮였나 싶지만 인생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이제는 아무 소식이 안 들려오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친정엄마랑 우리 딸이랑 셋이서 오붓하게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